정인이를 놓친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경찰은 3차례의 신고를 받았지만 3번 다 내사 종결을 했습니다. 결국 뒤늦게 경찰청장이 사과했습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하였고 경찰의 기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청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책과 징계를 밝혔는데 여전히 가장 큰 의문은 어떻게 3번이나 신고가 됐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느냐입니다. 지난해 5월 26일 어린이집 원장이 처음에 정인이 몸에서 멍자국이 있다 이렇게 처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다시 이웃이 한 아이가 차량에 방치되어 있다. 그리고 쇄골 골절이 의심된다. 이렇게 2번째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날 소아과 원장이 어린이집 원장이 학대 의심된다고 소아과 원장에게 몰래 데려간 겁니다. 그때 소아과 원장이 정인이를 보고 학대 의심된다. 그래서 다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경찰은 양부 말만 믿고 사건을 종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마지막 3번째 신고 20일 뒤에 정인이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제 김창룡 경찰청장은 소관 수사를 했던 양천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그리고 수사 담당 12명 중 7명을 경징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수사를 담당할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네. 가장 마음 아픈 게 3번의 막을 기회가 있었는데 3번 다 놓쳤다는 거죠. 그런데 현장 경찰들이 그 블라인드 앱이라고 거기 써놓은 걸 보면은 그것도 뭐 나름의 고충이 있어요. 부모가 아니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애들이 한 대여섯 살만 돼도 대화가 가능하다든지 어린이집에 있으면 CCTV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눈으로 상처를 보면은 의심스러운데 말도 안 되고 해서 어쩔 수 없다 뭐 그랬는데 그 현장 경찰의 고충은 고충이지만 결국 이게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저는 좀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어저께 그 경찰 인사가 있었어요. 고위 예. 인사가. 그 경찰의 꽃이 경무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무관 승진자가 37명이 나왔어요. 작년에 25명이거든요. 예. 작년도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경찰의 상부 조직들은 되게 막 바쁘고 좀 신도 나 있는 게 있어요. 국정원 대공수사권 떼주죠. 또 검찰에서도 이제 검경수사권 해서 이제 국가수사본부 만들죠. 이렇게 하니까 상층에서는 막 이렇게 바쁘고 또 앞으로 이제 자치경찰, 국가수사경찰 이렇게 하면 이제 조직이 커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실제 이 기반, 치안의 기반이 그러한 상황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청와대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고 이런 게 결국은 국민들 잘 살고 인권 보장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같이 가지 못하면은 그쪽도 힘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우리 발밑에서부터를 중시해야 되고 아까 박정아 대변인께서 이제 좀 행정이 멀티플레이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양천경찰서의 경찰서장 직위 해제하고 본청에서 이 여성 청소년 쪽에 아주 잔뼈가 굵은 그쪽 전문가로 꼽히는 총경을 양천경찰서 서장으로 했더라고요. 저기는 이미 일은 다 터졌고 예. 엄마 아빠는 이제 검찰 법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재판을 앞두고 근데 이제 있죠. 거기에 그 또 전문가를 하면은 이게 폭탄은 같은 자리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뭔가 시스템적인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고 행안부 장관으로 가신 이제 신임 장관이 정무적 능력도 있고 그러신 분이니까 좀 이런 부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